미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H-1B 비자. 이제 이 비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반복해서 내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외국 인재 한 명만 채용해도 매년 1억 4천만 원, 5명이면 7억 원입니다. 기업들은 벌써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첨단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해온 제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글로벌 연구원, 스타트업의 핵심 개발자들. 이 비자가 없었다면 미국의 IT 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사실상 막히는 겁니다. 인도와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도 언론은 미국행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보도했고,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재 유출 방어에 나섰습니다. 미국 안팎의 학계와 기술 업계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가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건 국적 불문 글로벌 인재 덕분이었는데 이제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은 국가안보와 자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H-1B 비자가 미국인 임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논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폭탄처럼 올린 건 결국 정치적 선택,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조지아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세운 배터리 공장에서 무려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새벽에 집단 체포됐습니다. 미국 이민단속국은 단기 비즈니스 비자나 ESTA로 들어와 현장 업무에 투입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체포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벽에 들이닥친 단속팀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며칠 동안 갇혔습니다. 바닥에 담요 하나 덮고 부실한 식사를 버텨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은 거의 없었고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노동자를 인질처럼 다룬다는 말이 나왔고 관세를 맞더라도 미국에 투자하지 말자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비자 제도가 까다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을 한꺼번에 잡아가 열악한 시설에 가두는 이런 방식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이나 파견 기술자들이 정식 절차를 밟지 못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대응은 명백한 과잉입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면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비자 수수료 폭탄으로 외국 인재를 차단하고 비자 위반을 이유로 대규모 집단 구금을 단행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외국 자본과 인재를 더 이상 환영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 와중에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의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돈이라면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낫다. 그 돈의 20분의 1만 관세로 내고 나머지는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즉,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들이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관세를 감수하고 그 돈을 국내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 여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도 비자 문제와 구금 사태 같은 불확실성이 크고 피해는 한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에는 국내에 투자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눈을 돌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H-1B 수수료 인상, 조지아의 집단 구금 사건, 그리고 딘 베이커의 분석까지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결국 같은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미국은 외국 인재와 자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유혹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피하고 국내와 다른 지역에 눈을 돌릴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